안녕하세요. 오늘은 1973년 3월 10일 강연 기록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단점을 고쳐야 한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나 감정, 판단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는 거, 또 감정이 이성을 어떻게 좀 흐리게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실용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 실용적이요? 네, 특히 그 중도라고 하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영혼이 뭐랄까 비디오 테이프처럼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좋든 나쁘든 전부 다 기록한다는 비유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남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그냥 저장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마치 영화처럼 살아온 모든 삶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양심, 자료에서는 이걸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의해서 평가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평가요? 스스로에게요? 네, 그쵸.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완전한 자기 책임의 순간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자기 평가. 그러니까 매 순간이 중요해지는 거죠. 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마음이 하트 모양이 된다거나 핑크빛이 된다거나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방의 곰보 자국조차 보조개처럼 예뻐 보인다는 일본 속담 아바타모 에쿠보라고 하죠.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제 눈의 안경? 이런 건가요? 그렇죠. 비슷하죠. 사랑에 눈이 먼다. 이런 거요. 감정이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또 분노에 휩싸이면 얼굴이 막 붉어지거나 아니면 새하얗게 질리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음의 스모크라고 표현해요. 이 스모케가 신성한 빛을 가려버린다고 경고하는 거죠. 마음의 스모크라. 비유가 정말 강렬한데요. 그 분노가 심하면 천식 같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분노 같은 그런 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료에 따르면 지옥계 같은 부정적인 파동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 몸의 불균형, 즉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아, 마음 상태가 현실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죠.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생각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정의 스모그를 걷어내고 좀 명료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건 그냥 단순히 중간, 이게 아니고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마치 촛불의 가운데 심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요. 균형점이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교의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올바르게 보고 또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일상 속에서의 실천, 8가지 윤리적 지침이에요. 아, 일상에서의 실천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 뭐랄까, 내 안에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미 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렸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스스로 정직하게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에요. 적극적인 과정이요. 네, 원망이나 질투, 분노, 탐욕 같은 이런 마음의 스모그를 매일매일 닦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력,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인데요. 자력에서는 이 자력을 통해서 비로소 신성한 도움, 즉 타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우선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 스스로 노력해야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그 자비에 대한 관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무조건적인 동정. 자력에서는 이걸 자자마라고 표현했던데 이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요? 네, 맞아요.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좀 엄격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이가 뭐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처럼 그런 무조건적인 동정, 즉 자자마는 결국 상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핵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장기적인 성장을 돕는 마음이에요. 마치 태양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거나 꾸짖는 것이 더 깊은 자비일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뭐 외부 대상이나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중도라는 내 안의 기준을 딱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 또 타인을 진정으로 돕는 자비.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걸 기록하는 증인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평가자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내면의 어떤 평화나 지혜는 결국 이런 꾸준한 자기 성찰과 균형 잡힌 실천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감정의 파도가 좀 나를 흔든다 싶을 때 이 중도의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아마 당신의 다음 걸음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